공군 조종사 훈련 장소로 활용되는 사천공항. 몇 년 전부턴 카이가 개발 중인 시제기도 함께 사용하다 보니 소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에선 국가 사업이라 해도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300만 명 이상 과격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학 전문 대학원이 없는 경남.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법안 발의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학 법학과 간의 교류에서도 경남형 로스쿨 추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화산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진주시가 올해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를 유치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하나씩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산업을 진주시와 서경방송이 연중 기획으로 조명합니다. 용도를 다하고 노후화된 새마을 창고. 농촌마을의 골칫거리로 취급받고 있는데 정비가 본격화됩니다. 경남도는 물론 도의회도 나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남 지역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대출 잔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내외 여건 악화와 함께 전자상거래 활용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경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공항은 군 공항이다 보니 공군 조종사 훈련 장소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이가 개발 중인 시제기도 함께 사용하다 보니 소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동안 참고 지냈지만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공항 인근 초등학교 폐교부지. 인근 마을 이장들이 비행기 소음 피해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화 통화도 안 될 정도고 창문 떨리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뭐 일부 보면은 금도 좀 가고 막 그런 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뭐 그리 해도 또 참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만 워낙 KF21은 너무 소음이 커도 크니까 정말 그 참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소음이 심할 정도입니다. 민원이 심해진 건 차세대 전투기 KF-21 시제기의 시험 비행부터입니다. 쌍발 엔진을 가진 KF-21은 그간 전투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음이 상당합니다. 카이는 2022년 7월부터 시작해 지난해 시험 비행 1000회를 넘겼습니다. 2026년 중순까지 시험 비행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음 피해 보상은 막막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은 군용 비행장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을 유발하는 대상은 군에서 사용하는 군용 항공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F-21 시제기가 국가 자산이 맞지만 아직 군에서 도입하지 않은 만큼 군용기로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도도 대폭 늘어난 상태인데 지금 관련 법에서는 이 시제기를 군용 비행기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그에 따른 소음도가 반영이 안 돼서 지금 피해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군은 5년마다 군공항 소음 피해를 조사하는데 올해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행 법대로라면 조사 대상에서 KF-21 시제기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제기는 군용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이거 법 개정이 좀 시급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아니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라도 법 개정이 빠른 시간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방사청과 카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도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 산업에 대한 연중 기획 첫 순서입니다. 월화산 일대를 2029년까지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진주시가
올해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를 유치했습니다. 정원산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진주시는 정원산업에서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30여 년 전 산불로 황폐화됐다가 지금은 울창한 숲으로 거듭난 오라산 일대. 이렇게 모습이 바뀌게 된 배경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무 심기와 진주시가 2020년부터 본격화한 오라산 숲속의 진주 사업이 있습니다. 오라산에는 자연휴양림부터 산림레포츠단지, 체험교육기관 등이 조성돼 있는데 진주시는 향후 오라산 일대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원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말 오라산 일대를 지방공원으로 2029년 국가공원으로 지정받는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오라산 일대에서 정원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올해 6월 초정공원에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정원산업박람회 최종 용역 보고회가 지난 17일 진주시청에서 열리는 등 박람회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 관계자는 박람회 개최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진주시가 나아갈 수 있는 산업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25년 12월까지 지방정원 승인을 받고 29년에는 국가정원 가려고 하는 목표를.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원산업은 향후 크게 성장할 분야로 전망됩니다. 올해 있을 정원 박람회도 지역에 미칠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11월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개최되었고 울산시는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가 30여 억 원에 달할 거라고.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하고 있는 진주시. 2029년 진주시가 국가정원을 가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경남 지역은 인구 300만 명 이상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지역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법안 발의 등 정치권의 움직임에 이어 국립대학 법학과 간의 교류에서도 경남형 로스쿨 추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법무부 변호사 현황입니다. 전체 3만 500여 명 개업 변호사 가운데 서울이 2만 3천여 명, 경남은 415명 수준입니다. 지역별 분포로 보면 창원이 294명이고 진주가 60명, 통영과 거창, 밀양 순으로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변호사의 1.4% 정도만 경남에 있는 건데 사건도 그 정도 수준일까? 대법원의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모든 법원의 제1심 형사 공판 사건은 23만 7천여 건, 그중 창원지법 기준으로는 13,700여 건,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의 법전원을 의무화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이후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 이런 와중에 법학과를 운영하는 경남 지역 국립대학 두 곳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경상국립대와 국립창원대 간에 법학과 교수 워크숍을 열고 국립대학 간 학생과 교수 교류 프로그램은 물론 경남형 로스쿨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 두 대학은 학과 교수회의와 공동 심포지엄 등 교류를 이어가며 법전은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경남도에 있는 법학과 교수님들이 이런 중지를 모아서 경남에도 로스쿨이 필요하다. 그리고 로스쿨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남의 우수한 자원들이 경남 이외로 나가지 않고 경남에 남아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런 선순환을 통해서 경남에 있는 지역 대학들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경상국립대 법학과 학생 가운데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 3명 모두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 교수 등 실무진들의 협력관계 구축과 교류사업 확대 소식은 학생들에게도 희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전남대 로스쿨로 진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 친구가 본가가 그쪽 지역이 아닌데 진학함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학생들의 좀 더 나은 학습 환경이나 이런 진로 진학 쪽에서 더 넓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정치권에서의 법안 발의를 통한 법전원 설치 움직임에 이어 경남 지역 국립대학 법학과 교수 간 협력 관계까지 경남 지역 법학 연구 발전과 지역 법조인 수급을 위한 로스쿨 추진 움직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사엽입니다. 이달 말부터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과 그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타 시도의 이주 직원 동반 가족은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로부터 최대 1,800만 원의 이주 정착금을 지원받습니다. 또 최대 2년간 자녀 장학금으로 1인당 1,350만 원, 양육 지원금으로 1인당 1,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초중고 자녀 2명과 배우자 등 우주항공청 직원 4인 가족이 경남에 정착할 경우 최대 4,100만 원 규모 지원금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은퇴 후 소득 공백기 지원을 위해 도민연금 도입을 추진 중인 경남도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연금 가입 의향과 적정 지원금 수준, 가입 대상 범위 등을 파악해 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경남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촌 마을의 골칫거리로 취급받던 새마을 창고의 정비가 본격화됩니다. 경남도는 물론 도의회도 나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남경민 기자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농작물 보관을 위해 마을에 지어진 새마을 창고.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뒤 농촌 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게 됐고 새마을 창고는 그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창고가 노후화되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마을 경관을 훼손하는 흉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네,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새마을 창고 내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지붕은 뻥 뚫려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에선 노후 새마을 창고 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새마을 창고 실태를 점검하고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경남도가 파악한 노후 새마을 창고는 지난해 말 기준 경남 전체 350개소가 넘습니다. 특히 진주는 경남에서 새마을 창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후 새마을 창고 정비를 위한 움직임이 최근 들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관련 정책 협의체가 구성된 겁니다. 지난 13일엔 첫 회의를 열고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 창고 정비 관건은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새마을 창고 철거 사업은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로선 마을이나 지자체가 그 부담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시군에서 100% 재정 투자하기에는 사실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의회에서도 창고 정비에 힘을 보탭니다. 도의회에서 노후 새마을 창고 철거를 위한 조례 제정에 시동을 걸었는데 19일 관련 토론회를 통해 창고 정비 방안을 구체화하고 빠르면 다음 달 조례를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례 지정을 통해 창고가 철거된다면 해당 부지엔 마을과 마을 공동체를 위한 시설 조성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가 체계적인 철거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주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또 철거 후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흉물로 방치되어 온 새마을 창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남해군이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올해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승용 수소전기차 1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계약 체결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남해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은 3,500만 원이며 이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남해군의회가 18일 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임시회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등 안건 4건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의회는 19일 남해군 빈집 정비 등 총 10개 안건을 심사한 이후 오는 25일 2차 본회의를 거쳐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장행복 의원은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장행복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선진 기술 지도와 기계 교육 등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해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는 특화 직업 훈련 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경남 지역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대출 잔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내외 여건 악화와 함께 전자상거래 활용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경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장한 지 140년이 넘은 진주중앙시장. 과거 서부경남의 대표 시장으로 성황을 이뤘지만 현재는 점심시간에도 인파가 많이 줄었습니다. 경영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며 지난해 2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0%에 달할 정도입니다. 경남 전체로 넓혀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8년 전 대비 19%가량 감소해 전국 평균보다 감소율이 컸습니다. 반면 지난해 대출 잔액은 2015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 대내외적 어려움과 함께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경남 자영업자들의 전자상거래 활용도가 낮고 소비 유출이 유입보다 2배가량 높을 정도로 타 지역 거주자의 소비가 적다는 겁니다. 자영업자의 전자상거래 활용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소비 유출이 증가하고 소비 유입은 제약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경남도 대표 쇼핑몰인 이 경남몰의 운영 지원 강화 등으로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민간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추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와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기 구매 비용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과 이제 그 상품 웹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전환을 위한 입점 과정을 이제 지원하여 이제 온라인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지원 사업을 먼저 하겠고요. 한편 진주시의 공공 배달 앱 배달의 진주는 실적 부진으로 폐업했고 산청군이 운영하는 산엔청몰 앱은 행안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상황. 각 시군 차원에서도 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에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하동소방서가 하동군청에 고향사랑기부금 1,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18일 오전 하동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하동소방서 직원 130명이 직접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부금 전달식 이후 하동군수의 초청 특강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함양군이 지역 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함양군 소방, 경찰 등 3개 기관 14개 부서 실무팀장과 담당자 20여 명은 회의에서 안전시설 확충과 점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함양군은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전 분야 2등급 향상을 목표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함양군은 최근 평가에서 자살 분야에서는 1등급을 받았지만 교통사고 분야에선 5등급에 그쳤습니다. 진실화해위가 경남 산청 함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949년 7월부터 1951년 12월까지 산청 함양 거주 민간인 13명이 좌익활동 또는 부역행위 혐의로
경찰 및 군인에게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진시화해위는 국가 및 지자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안락공원 사용료를 인상키로 의결했습니다. 안락공원 사용료는 2009년 이후 15년간 동결돼 왔습니다. 위원회는 사용료 동결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사용료가 낮다는 점을 들어 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화장시설 사용료는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봉안시설 사용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인상안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삼청군이 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약 10억 원이 투입되며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5등급 220대, 4등급 150대, 건설기계 30대 등 모두 4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선관위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모 금고 이사장과 지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이사장 A씨는 이 후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출마 예정자에게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고발된 지인 B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사직을 수락하도록 권유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19일까지 후보자 등록에 이어 다음 달 5일 투표가 진행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정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농가에서는 봄철이 되기 전 농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겨울 내내 보관했던 농기계의 엔진 오일이 충분한지 확인해 주시고 연료 탱크의 균열과 같은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맑고 화창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영하 5도, 남해 영하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도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겠는데요. 다만 광주는 오전에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세종 영하 7도로 출발하겠고 부산과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를 비롯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시각은 낮 12시 21분, 간조시각은 오후 6시 3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구름 많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최저 기온이 계속해서 영하 6, 7도까지 떨어지는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